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저는 전남 나주시 나주 혁신도시에서 현업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상가의 아파트 매매, 전월세 관심이 있으신 분은 광주 전남 물건을 주시면 성실히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14일 금요일자 매일경제신문이고요. 큰 제목으로 강남 집값 상승 반장 칼 빼려는 여당,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고요. 강남구 아파트값 변동률이 지난 5월 13일에서 마이너스 0.01인데 지금 6월 3일 0, 6월 10일 0.02 이렇게 상승되어졌고 나오네요. 34주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어졌고 서울 10개구 가격도 보합, 여등 반등김이 보이면 추가 부동산 대책 내놓을 것, 이렇게 소제목이 달렸고요. 여당은 즉각 집값 반등 기미가 보이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경기 침체에 맞물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카드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 자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A3면에 강남 집값 바닥 쳤다. 넘치는 시중 유동자금 다시 기웃. 상승세로 돌아선 강남 집값. 9.13 대책 약발 끝나가니 강남 집값 34주 만에 반등,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이 애를 먹이더니 지난날부터 팔겠다는 사람은 없고 사겠다는 사람만 나타났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강남구의 집값 상승 전환은 통계상으로 무려 8개월 만의 일이다. 강남 용산 속속 신고가 거래에 나오고 부동산 규제는 나올 건 다 나왔다. 금리나 시그널도 호재 작용했으며 재건축 틀어막고 분양가 규제, 공급 줄여 매물 희소성만 키워 대세 상승하냐 신중한 시각도.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핵심지 공급을 틀어막는 정책이 역효과를 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집값 상승 트리거가 될 요인들 해서는 보유세 불확실성 해소, 금리나 가능성의 대출 부담 감소, 신도시와 지텍스 보상금, GBC, 현대차죠. 강남 개발, 재건축, 재개발, 마가 서울 공급이 작아져, 이렇게 나왔고, 막으려는 정부 여당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급 물량이 투하될 예정이고,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분양가 보증 심리가 강화되고 있고, 대출 규제 강화와 재건축 재개발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작년 9월 3일 이전에는 0.5에서 0.4 이렇게 떨어지면서 11월에서 0.01 이 정도 됐다가 11월에 0점 아래로 지금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 정도 되고 1월에 19년 1월, 2월 마이너스에 하다가 지금 6월 10일자에 거의 0으로 거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집값 사이에 금리 딜레마 빠진 한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나도 안 좋죠. 그래서 한우는 이자율을 낮추고 싶은데 또 정부 여당에서는 부동산 관련돼서 이자율을 또 못 낮추게 할까봐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이어 1주택자도 세금 건드리나 당정 추가 대책 목소리 높지만 실수요자 반발 크고 부작용만 대출 공급 남은 카드도 빈약, 이렇게 소제목 달렸고요.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약 등 규제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2년, 실거주 요건은 3년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가장 센 카드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가에 90까지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아예 폐지해 버리겠다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진환 대책들을 한번 봐보면 2017년 6월 9일 LTV 70%에서 60%로 축소,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을 강화했고요. 8월 2일자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했고, 조합원 입지권도 양도금지를 시켜버렸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과시켰고요. 2017년 10월 24일에는 신 DTI 도입을 했고, DSR, RTI 등 대출관리 대책을 발표했고, 2018년 2월 20일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시켰고, 2018년 7월 6일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중과안 방안을 발표했고, 8월 27일에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 투기지역 확대했고, 광명, 하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요. 2018년 9월 13일에는 종부세를 확장 및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했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요. 9월 21일에는 상기 신도시 계획 발표 및 서울 유휴용지 활용 방안을 발표했고요. 2018년 12월 19일에는 과천, 계양, 교산, 왕숙 등 상계 신도시를 지정했고, 2019년 5월 7일에 창릉, 대장 등 상계 신도시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은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만큼 거의 다 나왔다, 뭐 이렇게 했는 건데, 또 어떤 카드를 또 낼지 한번. 근데 아파트 가격은 지금 그 서울 지금 오르는 데가 서울, 대대광세 이렇게 오르고,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오르는 데만 오르죠. 오르는 데인데, 오르는 데가 서울시 오르고, 광역시 오르고, 광역시에서도 산업이 붕괴되지 않은 데는 오르고, 이런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부산도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럼 안 오른 지역이 지금 일반 중소도시, 그 다음에 뭐 울산광역시, 이 정도 좀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본캐도 8,000가구 대단지로 큰 제목으로 잡혔고요. 지정 15년 만에 재개발 속도 한강 이남 마지막 뉴타운 총 8개 구역서 45만 제곱미터 규모 6구역으로 내년 중 분양 예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서부선, 신설 등 교통 호재도 좋다 이만큼 되어졌고요. 면적 제한 규제 확 풀어 미니 스마트 시티 확대시키겠고, 민간 주도 개발 도시 재생 접목 자금 규모라도 예산 지원 가능하고, 스마트 시티 연간 면적 활성화 방안으로는 30만 제곱미터 면적 규정 삭제, 30만이 9만 평 정도 됩니다. 시범도시 이외 사업 예산 지역 근거 마련하고, 민간 총괄 계획과도 제도를 법제화시키겠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대구, 부산까지 번지는 무순위 창의 열풍, 그 다음에 줍줍 인기 지방의 상륙, 대부분 부동산 규제 강한 곳, 예비 당첨자 비율 확대로 앞으로는 당첨 확률 더 떨어질 듯. 무순위 청약 접수 단지 결과, 서울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자녀 20가구에 6,197가구 접수했고요. 용인 수지 동천 꿈의 거리는 184가구에 1,037가구 접수했고요. 동구 수정 레이크 푸르지오는 203가구에 2,115가구, 부산 힐스테이트 명지 명륜 2차는 자녀 가구 수는 미정인데 3,527가구 접수했습니다. 줍줍 열기가 뜨거운 까닭은 정부 규제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청약 통장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없지만 여전히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현장에서 무순위 청약자들은 계약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잠재적인 계약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간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규제를 강화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규제가 강화되면 돈 많이 있는 사람만 당연히 뭐 당첨되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허그 규제 반발 상하 2차 후분양 가겠다. 상하 2차가 삼성동, 강남이죠. 레미안, 라클레스입니다.
강남권 단지 확산 가능성 상하 2차 임원회의에서 결정. 주변 호가가 평당 6,500만 원인데 허그 분양가는 4,500만 원에 불과. 갭이 평당 2천만 원 차이가 나네요. 10평이면 2억, 20평이면 4억, 30평이면 6억 차이가 납니다. 서초 그랑자의 둔촌 주공 등 후분양 포함 다양한 검토, 이렇게 제목이 나왔고요. 올해 강남권 분양 예정 단지인 서초구 서초 그랑자의 1446가구, 일반 분양은 167가구, 송파구 롯데캐슬 거여동이네요. 1945가구, 일반 분양은 368가구, 강남구 상여 2차 레미안은 679가구에 일반 분양 115가구, 강남구 대치 1지구는 총가구 457에 일반 분양 120가구, 강남구 둔촌주공은 12,000가구에 일반 분양은 5,056가구. 이게 대단지죠. 10월 서초구 한양 양재 112가구에 일반 분양 29가구, 11월 서초구 방배 5구역에 3,080가구에 총가구 3,080가구, 일반 분양은 1,686가구, 한 절반 좀 넘네요. 서초구 신반포 3 레미안은 2,971가구에 일반 분양 346가구, 12월 강남구 개포 주공 4단지에 3,443가구에 일반 분양 238가구. 올해 강남꽃 재개발 재건축 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아파트값 8개월 만에 반등, 음마 대치 등 재건축 정고점 회복, 한국감정호 주간 아파트값 송파 노원 도봉구 하락세는 멈췄고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상승했습니다. 9.13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중순 하락세로 돌아갔던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5월 달에 지금 강남구가 마이너스 0.01, 5월 20일에서도 마이너스 0.01, 27일에 0으로 올라섰고, 6월 지금 10일에는 0.02 플러스 상태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증상 4구역 일몰제 첫 해제 정비업계 올 곳이 왔다. 내년 3월 서울 37곳 대상 주민 32% 동의로 연장 신청 기각, 연장 신청 서울시 대법원 잇따라 기각, 이렇게 돼서 좀 말썽이 날 것 같습니다. 은평구 증산 4정비 촉진구역에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해제돼 버렸으니까 개발을 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마천 5구역 재건축 구역 재지정해달라 요청해서 추진위와 주민 75% 이상 동의를 해서 최고 35층 2,500가구로 건립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 지정에 5년 전 주민 반발로 재개발이 중단되었던 서울 송파구 마천 5구역이 다시 정비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설업계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수십 가구 미니 재건축에도 대한민국 톱10 건설사들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서로 이게 건설업이 죽어버리다 보니까 다 뛰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주택경기 악화에 대처하는 건설사들의 방책으로서 소규모의 정비사업에도 참여한다. 현대건설이네요. 대구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수주했고요. 비주택 건설사업에도 수행하는 건설사는 반도건설로, 토목공사 지식산업센터 공사 수주하고요. 신사업 투자한 곳은 IS 동서 건설 폐기물 업체를 인수했고요. 우미건설은 물류센터 개발 펀드에 투자를 하고요. 레저 사업 확대하는 것으로는 호반건설, 리솜 리조트 골프장 인수하고, 현대산업개발은 한솔 오크밸리 인수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견사는 비주택 사업 등의 주목, 반도건설은 509억 규모 산업단지, IS 동서는 건설 폐기물, 우미건설은 물류센터 개발에 투자, 이렇게 소제목이 달렸는데,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국내외 건설 주택 경기가 위축되면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들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최고점을 찍은 것 같아요. 160조 400억 원이었습니다. 수주액이. 그런데 국내 건설 수주 총액은 지난해 10% 감소했고 올해도 6.2%를 감소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35조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대기업하고 중견 건설사하고도 치고받고 싸우고 또 한노총 민노총하고도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식의 엄청 그 살벌해진 분위기 형태로 돌아가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좀 많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못하게 하고 또 이게 이명박 정부의 그 삽을 상징하는 정부죠. 뭐 삽질한다고 그런가요? 어떻게든 하여튼 그 건설족들 좀 이런 뭐라고 볼까요? 이게 좀 뭐 하여튼 부패한 집단 뭐 그다음에 이런 건설족들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뭐 해서 4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 해서 여기 건설 관련 산업을 많이 이제 죽이는 정책, 그다음에 예산 배정을 안 해주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대기업이든 중견 건설이든 또 이렇게 건설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부동산 관련해 있는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자 6월 14일자 소식을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카페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주 전남 토지나 상가, 아파트 매매에 관심이 있거나 전월시에 있으시면 카페 공인중개사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